학예회 날에도 수업한다고 하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수업 대신 다른 걸 준비했다. 1교시는 심폐소생술 실습. 심폐소생술이 몇 년 전부터 의무 교육이 됐다. 실제로 2015년 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50대 남성을 구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다. 심폐소생술 할 때 꿀팁. 손입으로 압박하면 금방 지친다. 겁나 아파. 팔꿈치를 쭉 펴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반동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잘한다. 2, 3교시는 요리 실습. 케이크를 만들어봤다. 거품기로 생크림을 직접 만들었는데 400번 휘젓는 달고나 커피, 못지않은 노동이었다. 역시 사람은 기계를 써야 하나 보다. 전동 거품기가 있으면 확실히 편하고 속도도 빨랐다. 생크림을 짤주머니에 넣고 시트마다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딸기를 얹고 슈거 파우더까지 뿌리니 비주얼이 꽤 그럴싸했다. 포장까지 완성한 케이크엔 어느덧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났다. 하지만 역시나 내 예상대로 옷엔 생크림이 묻었고 교실은 난장판이 되었다. 요리 실습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4교시는 학예회 공연 영상 시청.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럿이 모일 수 없어 공연 영상을 미리 촬영해뒀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갈 무렵 숨겨뒀던 간식들을 슬슬 꺼내기 시작했다. 후임 나왔어요? OS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먹을 게 줄줄이 나오니 아이들의 반응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5, 6교시 퀴즈게임. 경품이 있어요. 니네 긁으면 돼요? 사실 전날 집에서 유퀴즈를 응용해서 레크레이션 게임을 준비했다. 대부분 알아도 딱히 쓸데는 없는 잡지식 문제다. 나는 가끔 참 이상한 곳에 꽂힐 때가 있다. 혼자 퀴즈를 만들다 재미 들려서 새벽까지 불태웠다. 그리고 스크래치 스티커를 이용해 경품을 복권처럼 만들었다. 일단 전체에게 기본 참가상을 나눠준 후 게임을 시작했다. 매번 느끼는 건데 특히 남자아이들은 게임할 때 정말 목숨 걸 정도로 집중한다. 아까 배운 거지. 물론 나도 게임할 땐 진지하다. 아이유민 김태용 진경이 비니? 네. 정답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다들 나중에 명문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경품은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인생은 한 방이기도 하다. 학예회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예회에서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올해 코로나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듯 유독 특히 올해 아이들도 소소하게 이것저것 선물 받는 게 많은 것 같다. 풍성한 학예회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반에 러시아 덕후인 친구가 있는데 TV로만 보던 신박한 모자를 쓰고 왔다. 쉬는 시간에 나에게 러시아어 강의를 해줬는데 진짜 러시아를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점심. 급식에서도 크리스마스 감성이 있었다. 한편 연말 최대 업무 중 하나인 생활기록부 작성.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물이 되듯 교사의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생활기록부가 완성된다. 나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쓸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생활기록부를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글씨로 다 쓰셨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화되어서 나이스로 입력한다. 나 때는 성적표에 수음이한가 구구절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 상중하로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사실상 학부모님들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신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바라본 아이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담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걸 다 기억하진 못한다.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을 되새겨본다. 거짓말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도 같은 말이어도 최대한 좋게 써주고 싶은 게 선생님의 마음인가 보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 선생님도 생활기록부 잘 써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다.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쓰시는 분도 계신 것 같다. 학교에서 며칠에 걸쳐 짬짬이 작성하던 생활기록부. 커피와 함께 가끔 학교에서 야근하고 그것도 부족해 집 와서도 생활기록부 업무를 했다. 아무래도 첫 담임이다 보니 뭐라도 한 줄 더 써주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다. 연말 생활기록부를 다 끝냈더니 눈에 계절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한방눈을 뛰어넘어 폭설이었다. 밤사이 30cm가 넘는 눈이 쌓였다. 눈 내리는 학교 풍경. 정말 근래 경험한 폭설 중 손꼽힐 정도로 기억에 남을 만한 폭설이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운동장 눈밭에서 신나게 뛰놀고 열심히 눈사람을 만든 아이들. 나도 저땐 이유 없이 눈을 참 좋아했었던 것 같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차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몇 시간 사이에 또 이렇게 눈이 쌓일 줄이야. 어른이 되고 차가 생기면서 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서서히 졸업식에 다가왔다. 6학년의 마지막 행사, 졸업식. 졸업식을 준비하며 평소보다 교실 청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다. 오락가락한 시계도 새로 바뀌고 깜빡이는 형광등도 교체했다. 졸업식 때 나눠줄 학교신문과 가정통신문, 졸업장, 졸업앨범과 생활통지표.
택배 박스도 연거푸 도착했다. 졸업식 선물이다. 작은 택배 박스는 도장이고 큰 택배 박스는 우산이다. 강정과 초콜릿도 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낸 졸업식 당일. 아침엔 교과서를 버렸는데 학교가 커서 그런지 양이 상당했다. 교과서에 낙서한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꼭 있다. 졸업식이 시작하기 전 편의상 몇몇 서류는 미리 나눠줬다. 겨울방학 가정통신문. 숙제가 있다. 졸업한 마당이기 때문에 숙제가 있어도 어차피 안 할 거 안다. 보라 언제 울겠어.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졸업 앨범도 수여했다. 잘 나왔네. 갑자기 울려오는 전화기. 졸업식 시간이 임박했다. 이번 졸업식은 특이하게 반에서 줌으로 진행한다. 밤마다 웹캠으로 줌을 켜고 쌍방향 온라인으로 한다. 얘네 이거 실시간이다. 이윽고 선물 증정식. 도장, 우산 등 각종 졸업 선물들을 나눠줬다. 나름 리허설을 몇 번 해봤음에도 시작 전부터 수시로 울리던 전화. 네, 돼요? 나도 아이들도 처음 겪는 줌 졸업식. 초등학교 6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박수쳐 박수쳐. 어느 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생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해요. 사랑해요. 재학생 공연은 미리 영상으로 촬영해서 편집했다. 크로마키 배경 편집을 잘했다는 칭찬에 채팅창에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흐흐 라고 써버렸다. 쓰고 나서 당황했다. 채팅창에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깜빡해버렸다. 준비부터 고비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끝마친 줌 졸업식. 마지막으로 시간에 맞춰 햄버거가 도착했다. 햄버거를 시켜서 먹으려고 한다. 맞죠? 우리 반 아이들과 약속했던 게 있기 때문이다.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간식을 사준다고 했었다. 사실 당시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한 거다. 그런데 참 그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구독자 1000명 넘으면 내가 간식 사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반만 사주는 거 알겠지? 선생님 수입 있어요? 물어보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10명이에요. 20만 회가 될 줄 몰랐어. 그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많이 늘기도 했고 할머니들 안녕. 할머니들 안녕. 어머머스 언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브이로그를 종종 올리면서 추억이 많이 남은 것 같다. 아이들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었던 6학년. 나에겐 첫 담임이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020년 학기 초에 써본 아이들의 올해 버킷리스트를 되돌아봤다. 하루 3번 이상 꼭 웃기, 다이어트 하기, 걸어서 전주 가기, 책 3권 읽기, 5권 읽기, 50권 읽기, 100권 읽기, 120권 읽기, 아빠 금연시키기, 아빠 선물 사드리기, 한 번이라도 부모님 저녁 만들기, 게임 실력 올리기, 안 먹어본 치킨 돈 모아서 먹어보기, 선생님이랑 친해지기, 끝으로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 잘 보관해뒀다가 2030년에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길고 짧았던 나의 첫 담임이 끝났다.